오늘 이제 주제는 뭐 여러 개 있는데 마약 부분을 좀 했습니다. 왜냐면 수리남 보셨어요? 수리남 저는 그 1시간짜리 요약본으로만 봤습니다. 이게 보통 6시간 정도 될 텐데 이게 실제로는요? 6부작으로 원래는 2시간짜리였는데 약간 늘린 듯한 느낌? 그래서 드라마 시리즈물로 이렇게 6부작으로 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쨌든 7개국에서는 1위를 하고 네. 넷플릭스에서는 전체 6위로 흥행을 하고 있고 현재 6위요? 네, 지금 황정민이 연기한 이 사람이 네. 존요한이라는 이제 목사 신문으로 나오는데 네. 조봉행이라는 그 과거에 이제 마약 일수 수리남 국적을 가진 그 사람을 실제로 연기했다고 하죠. 예, 실화죠, 실화. 네, 실화를 모티브로 해가지고 사실 하정우 배우가 네.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예, 근신을 했죠. 그쵸. 그러면서 이제 이 수리남 부분을 보고 이거를 이제 그 감독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방송을 그 촬영을 하게 됐다고 하는데 네. 재미있었습니다. 저도 영화는 뭐 저 요약본으로 봤지만 사람들이 흥미를 느끼게 할 만큼 잘 만든 것 같고 유명한 배우들이 참여를 해서 연기력도 탄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아무래도 이제 6시간을 본 주연 형님과 요약본을 본 저는 좀 이제 아마 내용적으로 차이가 좀 있겠죠? 비슷하게 이렇게 여길 수가 모르겠네. 어쨌든 네. 재미는 있었습니다. 저도 재밌게는 본 것 같습니다. 저 와이프가 또 이와 관련해가지고 네. 글도 썼는데 한번 볼까? 형수님이요? 네네네. 아까 써서 보냈는데 이거였나? 아니네. 어디로 보냈지? 카톡으로 보냈나? 이거다. 와이프가 이제 또 칼럼을 쓰거든요. 또 칼럼니스트라는 그래서 넷플릭스에 대해서 한국 드라마에게 어떤 존재가 제가 한번 짧게 읽어드려도 되겠습니까? 네네. 부분만 좀 찍어주시죠. 네, 뭐. 예. 이현민의 대중문화 낯설게 하기, 오징어 게임, 넷플릭스 덕에 에이미상, 우영우 IP 지키며 넷플의 해외 방영권만, 우영우는 큰 성공, 옥겜은 결국 실패일까? 아니란 얘기죠. 네. 반대인 거지. 이제 오징어 게임에서 이제 에이미상을 수상을 했죠. 네, 그렇죠. 어제 이제 이정재가 주연상, 또 황동혁 감독이 감독상. 네, 이렇게 해가지고 비영웅권으로서는 뭐 최초로 세계 최초죠. 네, 이런 뭐 쾌거를 이루게 됐는데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오징어 게임은 지금 이 저작권 관련 IP권을 지적재산권을 전부 다 넷플릭스에게 줬다고 하고 네. 우영우는 이제 방영권만 판매했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 둘이 좀 다른데 그 오징어 게임은 어쨌든 완전히 다 넷플릭스에 귀속을 시켰던 드라마, 게임, 팝업, 스토어 및 굿즈까지 넷플릭스에 귀속이 되어 있으면은 부가가치가 어마어마하겠네요, 진짜. 근데 넷플릭스가 좋은 거죠. 그러니까 넷플릭스. 네네네. 그렇지만 이거를 실패 성공의 의미로 좀 보기가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다라는 게 이제 저 와이프의 의견입니다. 왜냐면은 오징어 게임이 IP를 갖지 못하고 했지만 이제 또 한국 문화가 에임이라는 미국의 아주 흥행을 가진 거기서 1등을 했잖아요. 네네. 1등을 했고 또 감독상 또 나무 주연상까지 거머쥘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다. 그래서 이제 우영우가 아무리 인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내수 시장의 이미지를 보기가 어렵지만 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도 이제 지금 이제 수리남이 이제 또 다른 부분이라고 합니다. 근데 수리남은 하정우, 황정민, 투토의 조합과 연기가 기시감이 난다는 국내 평가가 지배돼요. 이거 제가 약간 설득해서 용어를 바꿨습니다. 그렇습니다. 원래는 어떤 용어였죠? 진부하다 뭐 이런 말투였는데 근데 수리남은 넷플릭스 시리즈이다.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 한국인에게는 식상할 수 있지만 또 외국인에게는 하정우, 황정민이 또 헐리우드 배우보다는 더 신선함을 줄 거고 연기를 원래 잘한다. 저는 아마 우리 또 박주현 변호사 TV 시청자분들도 공감할지 모르겠지만 이 황정민 캐릭터에서 아수라를 좀 본 것 같고요. 아마 어느 정도 좀 사용을 하지 않았나, 주문을 하지 않았나. 우리 이런 그
아수라에서 나왔던 그 안남시 시장이었죠. 네네네. 안남시 시장과 거의 흡사한 캐릭터인데 이 영화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여기 십자가 보이시지만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근데 이 영화에서 실제 실화도 그랬는지 제가 궁금하긴 한데요. 네네네. 전요한이라는 사람이 목사지 않습니까? 근데 형님 생각해보면 목사가 마여강을 한다. 이게 저는 실화는 아닐 것 같고 이 꾸며진 가능할 것 같은데? 실제로요? 네. 아 사실 종교 수장의 이름으로 네. 어마어마한 범죄들이 많죠. 아 그렇군요. 사이비 종교. 사이비 종교. 예. 근데 사이비라는 게 네. 뭐 기독교의 다른 분파 종교라서 사이비라는 게 아니라 네네. 특정 종교를 거론하진 않겠습니다. 네네. 그냥 자기가 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또 많은 신도라는데 돈을 걷는 사람이 있고 너무 많죠. 그게 권력이라고 생각해서 뭐 되게 성 문제가 많죠. 성 문제도 있죠. 예, 뭐 유명교회 목사들이 성 문제가 많이 있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금전적인 문제, 네. 횡령, 배임 문제 이런 부분이 많아가지고 저는 충분히 이 목사 설정이 그렇게 이상하진 않았다. 네, 낯설게 않고 우리 사회에 사실은 기득권의 최정점에 있는 사람들, 뭐 우리 사회라고 전 세계적으로 그 신분이 위장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충분히 우리 현실을 봤을 때 그런 경우가 없지는 않을 것이다. 네. 없지는 않다보다는 생각보다 많은 비율이 그렇게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좀 야,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줄까? 어떤 거요, 형님? 우리 친한 형이 판사인데 네. 이 형이 이제 독실한 크리스천이에요. 네. 근데 이제 그 판사나 민사소송이나 이런 데서 종교 분쟁이 있습니다. 그 종교 분쟁이 있어가지고 목사님들이 많이 이제 당사자로 나왔는데 네. 이제 하나님한테 막그 맹세를 하고 거짓말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시켰는데 다 거짓말을 해가지고 너무 실망을 많이 했다고. 우리 제발 크리스찬 분들 주님 팔지 맙시다. 네. 네. 우리한테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 경험하고 듣고 그리고 또 저기 지금 이게 시청자분들이 이 화면 보여주죠. 이 하정우 캐릭터가 그 이 무역을 하는 사람이었잖아요. 네네. 수리남에서 홍어 판매. 홍어를 판매하는 부분에 대해서 네. 호남 분들이 지금 아주 댓글을 지금 가득 채웠다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홍어를 저렇게 안 좋은 쪽으로 마약과 연결을 시켜서 이렇게 할 수 있냐? 실제로 근데 이 조봉핵이라는 캐릭터가 네, 조봉해. 그 이게 이 사람이 그 여기서는 존요한이 목사로 나오지만 그렇죠. 조봉행의 사람은 생선 가게를 했다고 해요. 실제로 네, 조봉행이 네. 생선 가게를 했다. 피시맨이었는데 근데 피시맨. 다만 이제 홍어가 주제가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실 이래서 그 약간 이 홍어를 약간 비하하는 듯한 느낌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서 이제 영남과 호남 뭐 우리 한국 사회에 있는 그런 부분이 거론되기도 하는데 그 자체로 그렇게 확대할 건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그만큼 그분들이 좀 예민하게 이게 그만큼 시청률이 지금 좋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뭐 근데 뭐 이거는 어떤 보면 하나의 자연 현상이니까 네. 그냥 넘어가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아무튼 영화는 뭐 저는 요약본이긴 하지만 아주 구성이 탄탄했던 것 같고 재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어떤 분들한테 좀 진부하게 느껴질 수도 있었겠지만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이게 원래 제가 2파트로 구성을 했는데 네. 마약 범죄가 지금 수면율이 올라간다는 그 부분을 얘기했는데 지금 이제 송원석 위원이 관세청 경찰청에 제출받은 자료를 보니까 문재인 정권 5년간 마약 밀수 단속량이 18.4배가 늘었다는 거예요. 18.4배 폭증. 예. 그러니까 뭐 9.1kg에서 1272.5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죠. 69.1kg에서 불과 3년, 4년, 5년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5년 만에. 밀수가 단속된 걸 이 정도로 얘기를 하는 것이지 실제로는 더 실제로는 어마어마한 것이다. 어마어마하게 한다고 하고 실제 그 뭐 제가 이제 이쪽 관련 전문가하고 얘기를 해볼 때 네. 그 사회의 마약 지수나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여러 경로가 있는데 네. 그 한강물을 떠가서 거기서 마약 성분이 얼마나 검출되느냐 오. 그걸 보면 이 마약
얼마나 많이 합니다. 물론 이제 그 하수도 있잖아요. 네, 하수도 거기서 떠보면은 나온다는 거죠. 네. 뭐 강남이 더 많이 나올 수 있어요. 네. 실제로. 네. 네, 그런 어떤 지표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 한국 사회는 아직 그런 것까지는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실제로 어마어마하게 늘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저도 이 기사를 지금 다른 또 채널에서 제가 봤는데요. 네, 네, 네. 문재인 정권 5년 안에 정말 마약 사범 그리고 마약에 대한 일들이 네. 그냥 어마어마하게 늘어났더라고요, 정말. 네. 그건 사람이 먼저다라고 얘기한 문재인 씨 지금 양산 사저에 계실 텐데 그렇게 국민들 농락하시고 지금 거기서 잠이 오십니까? 예. 지금 보세요. 강남 카페에서 버젓이 마약 투약한 40대 남자가 횡령범으로 체포됐다고. 얼마 전에는 이제 뭐 박혜진이다 뭐 이런 얘기 하다가 뭐였지? 배우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40대 배우 일이 실명도 거론이 됐어요. 근데 그 사람이 오늘 또 기사에서는 자기는 그냥 우울증 약을 먹었다. 우울증 약을 먹었다. 마약이 아니라요? 네네. 뭐 그러니 뭐 마약 성분일 수 있죠. 근데 마약도 이게 처방전을 받고 하면 또 마약 범죄가 성립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지금 한동안 문재인 정권에서 마약 문제가 많이 수면 밑으로 내려가 있었는데 그 한동훈 장관이 네. 마약범 이런 거 수사해야 된다고 얘기를 한 거 알죠? 한동훈 장관이 지금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부분 대해서 그 마약 커피 마시게 하고 그 다음은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마약 문제가 진짜 수면 위로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마약 위로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고 그동안 이제 쉬쉬하던 부분이 점점 이제 심해진 거죠. 지금 사실 북한산 마약 그 버닝썬 그것도 마약 그 사건이잖아요. 네. 그때 상당히 축소해서 수사가 된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사실 손정민 군 사건도 그 상당히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도대체 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루어질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다 보면 네.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CCTV가 일단은 선택적으로 이렇게 공개가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라든지 수사가 너무 이상하다든지 그것도 하필이면 그때 원앤 파트너스였나요? 그 담당 그 가해자로 지목된 그 사람의 이모 군이었죠. 그 담당 그 법인이 또 중국 사건을 좀 한. 그래서 이거 마약 관련인가라는 생각이 솔직히 들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사의 직감으로 형님께서 이거를 전후 사정을 봤을 때 마약이 분명히 연루될 수 있을 수 있고 네. 버닝썬 사건과도 이게 연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손정민 사건 버닝썬 사건 연관은 아니고 아니고 버닝썬 사건도 마약 사건이고 근데 손정민 사건이 그렇게 미궁에 빠질 사건이 아닌 단순한 뭐 예를 들면 실족사면 실족사 아니면 살인이면 살인 뭐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될 수 있는 사건인데 상당히 이상하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런 식으로 되는 거는 뭔가 우리가 알 수 없는 뭔가가 있다는 건데 굳이 하면 그게 뭘까 하면 마약 말고는 떠오르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여기 권력형 범죄다 이런 수도 있는데 그 이모군이나 뭐 손정민 군 같은 경우에 뭐 그렇게 권력자들하고 어떤 관계가 깊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게 전체적으로 마약 사건이 지금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고 우리 일상에 침투한 마약 사건이 점점 더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요표 조금 네, 그 MZ 세대에서 마약 사범이 지금 네. 50대 미만 압도적으로 많아지고 있다고 하고 수도권에 지금 빨간불이 이렇게 켜지고 있다고 하죠. 점차적으로 지금 마약 사건이 점점 많아지고 있죠. 연소자들도 많아지고 있죠. 19세 이하도 이렇게 많고 20에서 29세는 엄청나게 많아졌죠. 2021년에 문재인 정권 때 어마어마했군요. 그러니까 이거 엄청나게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이야. 그러니까 이런 현상을 그냥 가볍게 보기가 어렵다. 이것도 그러니까 사실 실제적인 수치는 이거보다 더 많을 수 있다라는 훨씬 더 거잖아요. 많죠. 그러니까 이거 적어도 이제 표본이니까. 젊은 애들은 점점 더 늘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떤 그 제대로 된 치료를 국가기관의 치료를 받지 않으면 네네. 계속해서 중독 상태로 갈 거고 네네. 그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그러니까요. 건데요. 네. 그런 부분이 확실히 있고 보세요. 마약 판매, 혼전 연속 2명, SNS 비트코인
마약을 비트코인으로도 거래를 할 수 있나 봐요. 네, 마약 오염국으로 전락한 위기다. 아, 네, 10대, 20대 마약 사고 참. 패배 갑자기 뭐 얘가 지금 먹는 건 마약이 아니라 저거 오뚜기 라면입니다. 네, 제가 압니다. 오뚜기 라면. 예, 네. 저 우리 진보 좌익분들은 음, 오뚜기만 드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더 이상 뭐 한국 마약 청정국이 아니고 마약 부끄럽네요, 오염으로 진짜. 전락하고 있다. 아니면 이미 전락했다라는 그런 진단이 아까도 나왔지만 69.1kg에서 지금 네. 거의 1,300kg 이상으로 지금 올라갔다라는 것 자체가 네네. 아, 이거 참 문재인 정권 뭐 한 거죠, 진짜 5년 동안. 정말 국민 심판 있어야 될 것 근데 같습니다. 저 마약도 되게 성분이 북한 마약일 확률이 높다는 거. 아, 이 마약의 출처가 북한산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수리남에 보면 결국에는 그 마약 범죄 조직과 네. 국가 최고 수반이 결탁을 한 거잖아요. 그쵸, 수리남의 대통령도 부패한 그러니까 지금 북한도 사실은 김정은이가 마약을 전 세계적으로 판매를 하고 그 돈을 또 자기의 정치 자금으로 쓰는 그런 현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참 그래요. 어쨌든 지금 이 수리남에서는 이 전요한의 그 모티브가 된 인물은 조봉행입니다. 조봉행. 2021년에 이제 출소를 했고요. 아,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이제 징역 10년에 벌금 1억을 받고 수감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 나죠. 수리남에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사람 아이고. 그거 이 사실 이게 보면 약간 개연성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어요. 이 지금 이게 스포일러가 될 수 있는데 이 조우진 이 우리 사람의 역할이라는 이런 물어보죠. 부분. 저기 우리 시청자분들 수리남을 다 보셨는지. 당연히 안 보겠지. 아, 안 보셨을까요? 많이는 안 보죠. 많이 안 보셨을까요? 9월 9일날 개봉이니까 지금 얼마 안 됐잖아요. 아. 지금 5일밖에 안 지났는데 네. 약간 스포일러를 포함할 수 있음을. 네.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 담당 검사가 네. 김희준 아. 검사였다고 합니다. 지금은 법무부 LKB. LKB가 어디 알아요? 아니, 저 모릅니다. 문재인 정부 때 가장 잘 나간 강남의 김현장이라고 불렸던 법인이 그 법인이 LKB인가요? 예, 돈 많이 벌었습니다. 아, 형님 갑자기 법인 얘기해서 이게 여담으로 하는 얘기인데 네네. 저희 얼마 전에 그 식당에 밥 먹으러 갔을 때 네. 인천 연수굴 그 상대 측 시완. 예, 법무부 시완.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아니 도망간 게 아니라. 도망갔다 표현하면 안 되나요? 아니 그 원래 이쪽에 그 밥 먹는데 4층에 있었는데 성관이에서 돈을 많이 줬는지 좋은 데로 이사 갔다고 하더라고요. 좀 황당했습니다. 네. 어쨌든 뭐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나는 다 이해가 안 돼. 이거 다 보고 나면은 양심상 나 변호 못하겠다, 대리 못할 것 같다. 뭐 어떻게 이런 걸 보고. 아,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게 뭐 이 어떤 거였죠? 그 배추잎이었나요? 배추잎 나오는 거를 자기들이 영상을 만들어서 보여줬잖아요. 지금 생각해도 그게 법정아니라 제가 그렇게 웃음을 참은 거지 바깥에서 봤으면 그거 예능입니다, 예능. 예, 그냥 그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하려고 그냥 억지로 했던 그 장면이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형님은 그거를? 그럴 수도 있다라고 참고 영상으로 했는데 네. 만약에 그게 실제 영상에서는 증거 위조죠. 실제 영상 증거 위조다. 예, 근데 진짜 나쁜 놈들이에요. 나쁜 놈들 맞습니다. 어쨌든 뭐 이 김희준 이 사람이 이제 얘기를 오늘 했습니다. 이제 외국 국적 취득 후 국제 마약 조직을 구축한 최초. 그러니까 이 수리남을 택한 이유가 이제 범죄 교류가 안 되는 그런 곳이라서 이쪽에 갔다고 해요. 저 수리남이 남아메리카 쪽에 있는 나라죠. 아주 작은 나라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아무튼 수리남 대통령과 친구 사이라고 이렇게 했고 실제로도 이 사람이 수리남에서 마약 조직을 구축을 하고 이제 거기서는 목사가 아니라 그 아까 피시맨이라고 생선 공양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마약 밀매를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다양한 경로로 마약 밀매를 하다가 좀 돈이 안 돼가지고 이제 접기도 하고 그 집으로인가? 집으로요? 영화 말씀하시는 건가요? 집 뭐였지? 아 기억이 안 나네. 집으로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아니 그 전도연 씨가 나오는 요거다 이거 전도연 씨가 나오는 그 영화 몰라요? 이거? 무슨 영화죠? 이름 기억이 안 나네. 그
그냥 돈 조금 더 줄 테니까 뭐 세금 문제 때문에 그 운반을 맡겼는데 사실은 마약 운반을 해가지고 프랑스의 그 교도소에 감금됐다. 아, 마약 운반책으로 나왔었나 봐요. 네. 근데 이 사건이 수리남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지금 조병행 사건하고 전도연이 나왔던 이 사건하고 관련성이 있습니다. 아, 집으로 가는 게, 예, 의경님. 이 집으로 가는 게, 예,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일들도 많이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보면은, 94년 빌라 건축을 빌미로 10억 원을 사기친 후에 수사방이 좁혀오자 수리남으로 도주를 했다고. 야, 94년도에 10억이면은 굉장히 큰 액수 아닙니까? 많이 크죠. 예, 엄청나게 큰 액수를 사기를 쳤네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2004년 수리남 범죄조직의 제안으로 밀수에 가담했다라고 하지만 검찰은 1980년대부터 형성한 수리남의 인맥을 이용해서 마약 거래를 해왔을 것이라고 진술했다. 그러니까 한국에 있었을 때부터 이미 수리남이랑 어떤 관계가 있었던 거군요. 그랬을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 상당히 어쨌든 머리가 좋은 인물이죠. 이런 식으로 범죄인 인도가 안 되는 나라를 특정을 해서 그 나라의 어떤 대통령 참. 예, 뭐 정치 자금을 대는 그런 걸로 해서 실제로 그렇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이제 그 수리남의 그 정권과 결탁을 해가지고 한국에 있는 한국이 아니라 수리남으로 입국하는 한국인들 그 명단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나름 고액 알바를 시켰다. 그런 식으로 해서 자기 조직원들을 이렇게 활용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영화 안에서 보면은 조직을 아주 잘 또 이 카리스마 있게 컨트롤을 했던 걸로 나왔는데요. 상당히 머리가 좋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 검찰의 이제 적색 수배를 인터폴에 내렸고 이제 실제로 체포된 것은 브라질에서 체포됐습니다. 근데 이제 영화에서는 이제 DEA가 그 수리남으로 아예 들어가 버려요. 네, 그렇죠. 영화에서 그렇게 하죠. 수리남으로 들어가서 이제 체포를 하는 그런 형국인데 실제로는 브라질에서 체포했다고 합니다. 꼬임이 된 거죠. 어쨌든 이 좀 되게 국정원이 이 정도로 치밀할까 이런 생각은 솔직히 들어요. 국정이 막 그렇게 아이오를 활용해서 정보를 얻고 이렇게는 하지만 슈퍼맨이 아니거든요. 근데 마치 보면 국정원 직원들은 좀 뭔가 차원이 다른 사람으로 거의 뭐 이 영화에서 CIA급으로 나왔던 것 같아요. 묘사가 되어 있는데 그거는 좀 솔직히 아닌 걸로 저는 개인적으로는 국정원 직원들 많이 만나봐서 모르겠어요. 아, 그리고 이거는 제가 또 따로 요 수리남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찾아보다가 이 실제로 이 수리남에 가서 찍은 거 영상은 거의 없다고 하고요. 대부분 수리남은 아니고 수리남이 아니고 도미니카하고 그쵸. 네, 도미니카하고 제주도에서 찍은 거랑 근데 형님 그 도미니카에서 찍은 거를 자기들도 구분을 못할 정도로 제주도에다가 야자수를 다 심어놨대요. 그러니까 근데 제주도에도 실제로 야자수가 있고 또 있는데 그거를 더 울창하게 한 거죠. 그래서 자기들도 이제 필름을 교차로 이제 편집을 하다가 배우들끼리 CG로도 좀 보강을 하고 그쵸. 어디가 어딘지를 전혀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어쨌든 뭐 이 조봉행 씨는 이제 2011년에 국내로 압송이 돼가지고 징역 10년과 결국은 1억 원을 했는데 사실 미국에서 처벌을 받았으면 훨씬 더 지금 근데 한국에서 좀 더 형이 가벼운 거죠. 근데 이게 징역 10년은 좀 가벼운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이 가벼운 거죠. 그러니까 작년에 출소를 정말 한 거네요. 네네 그렇죠. 하고 이제, 수리남으로 갔다. 근데 실제로 이제 이 수리남에 보면 이제 차노팍 이 영상 이 폴이 나오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이 전요한이 자기가 가진 유일한 진짜가 이거다. 저 웃었습니다 이거.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근데 이제 박찬호가 갑자기 이거 비쌀 텐데 친필 사인볼 가격이 이 영화에 소품이 되는 건가요? 이러면서 이거 진짜 박찬호네요? 네. 그래서 뭐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활용이 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인물의 유일한 진짜가 박찬호 선수의 사인볼이다. 그런데 사실은 극적으로 이게 인과관계 있는 그런 측면으로 살펴보면 아마 이 친구도 그렇고 가족도 그렇고 많이 죽었을 것 같아요. 너무나 죽을 수 있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렇죠. 위험했죠.
민간인이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 근데 실제로도 이렇게 하정우처럼 민간인이 국정원 하고 실제로 조인을 한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는 이제 베네수엘라가 생략되어 있는데 베네수엘라 대사관으로 갑니다. 민간인 이제 하정우 역할을 했던 분이 베네수엘라 사업 실패를 해가지고 그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국정원이 접근을 해서 국정원 사람이 이 사람을 나름 요원으로 쓴 거죠. 민간 요원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사람 브라질로 꼬셔갖고 체포를 했다고 하고 실제로도 그 민간인 역할을 하다가 죽을 뻔했다고. 아 실제로도요? 네, 죽을 뻔했고 그 죽을 뻔한 과정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 사람이 발각이 된 거예요. 국정원하고 지금 이렇게 전화를 주고받는 그 과정이 조봉행한테 조봉행 쫄따구한테 적발이 됐는데 이제 밀고가 돼가지고 죽을 뻔했는데 한번 질렀대요. 질렀다는 게 뭐예요? 죽을지도 모르니까 그냥 믿잖아, 왜 나를 안 믿냐 이런 식으로. 그렇게. 그래가지고 오히려 조봉행이 그 사람을 믿어줘가지고 뭐 이렇게 살아남아가지고 조봉행을 체포할 수 있었다는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 이제 국가권력과 범죄 권력이 결탁을 하게 되면 너무 무서운 결과가 나타난다. 맞는 것 같아요, 정말. 이런 거를 많이 느꼈습니다. 우리도 참 문재인이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분위기를 자기 정권 때 만들어 놓고 갔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보여지죠. 상당히 무서운 일이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이거 참 어떻게 봐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거는 뭐 재미삼아 하는데 또 수리남 관련주가 있대요. 컨텐트리 중앙이라고. 그래서 계열사인 SLL 중앙을 통해서 수리남 제작을 맡는 퍼펙트 스톤 필름의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어서 뭐 주식을 하시는 분은 뭐 이 주식을 사면은 좀 더 오르지 않을까. 형님 조심하셔야 돼요, 요즘.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뭐 이런 기사가 나왔다고 합니다. 오징어 게임이 엄청나게 떴잖아요. 오징어 게임 떴죠. 네, 수리남이 그만큼 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오징어 게임처럼 그렇게 뜨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약간 그러니까 외국인들한테는 생소할 수 있잖아요, 이게. 네네네. 왜냐면 또 동양의 마약 스토리고 실화를 바탕으로 한 거고. 그러니까 외국인들한테는 생소하고 좀 넷플릭스 시청자들한테는 좀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지만 저는 조금 회의감으로 보는 게 국내 시청자들은 그렇게 많이 늘어날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렇죠. 한국인들은 너무 익숙한 좀 스토리라. 뭐 옛날에 마야광이라는 영화도 망했잖아요. 송강호가 나왔던 영화죠. 망했죠. 네, 망했죠. 뭐 그런 것처럼 아무튼 그럴 수도 있는데 아무튼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박혜진이 나왔어요. 그리고 박혜진. 어디에요? 박혜수. 박혜수. 이 박혜수 씨가 오징어 게임 이후로 또 그 이전에 무슨 교도소 드라마 찍었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거의 쉬지 않고 어떻게 보면은 이 다작을 지금 이어나가고 계시는데 봄물 터질 때 물 들어올 때 넣어줬다고. 예. 사실 지금 박혜수가 우리 한국에서는 인지도가 하정우 황정민보다는 떨어지지만 지금 국제적 인지도는 오징어 게임 때문에 훨씬 더 높아지는 형국이라 이제 해외 사람들을 소비자층을 상대로 할 때는 이 박혜수 그림을 포스로 올리더라고요. 우리 그 사진 한번 볼까요? 그 형님 그 카톡에 아까 제가 보내드린 거 그거 한번 잠깐 올려보죠. 그거 저기 그 오징어 게임. 그 얘기랑 요거랑 그거랑 이따가 그 오징어 게임 얘기할 때 하는 게 이따가? 오케이 그럼 이따가 할 거를 이따가 좀 이따가 오케이. 그리고 이제 또 재미난 주제인데